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갑질 의혹, 공천 헌금 의혹 등에 휩싸인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치에 민주당이 신속하게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요 며칠 범민의 반을 보냈다면서도 신상필벌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강선우 의원 어제 제명을 결정한 데 이어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12가지 의혹 전체에 대해 당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제명 전 이 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 보고를 받았는데요. 강선우 의원 이 당 윤리감찰단 소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로 문을 엽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뒤 강선우 의원 감찰에 나섰던 민주당. 당 윤리감찰단은 강 의원에게 의혹을 소명해달란 요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입장도 듣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리감찰단이 서면을 통해서라도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지만 강 의원 측이 아무 답 없이 돌연 탈당했다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SNS로 문제된 돈이 반환됐다는 글을 남기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계실까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안 나오시는 거예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강 의원 제명을 결정한 민주당, 신상필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요 며칠 동안 범민의 밤을 보냈습니다.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형사 기소가 된다든지 당연하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원직 사퇴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습니다. 이해충돌 갑질 논란 등에 더해 새로 터진 6년 전 공천 헌금 묵인 논란까지 12개 의혹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든 심판원 조사든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징계 요청하면 신속히 의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의원 측의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어제 당 지도부가 강선우 의원 제명까지 결정한 배경엔 이 당시 공관위 회의록이 결정타였다는데요. 이 들여다보니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공관위원은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 의원 경쟁 후보를 폄하하는 발언도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강선우 의원 제명을 결정한 배경엔 지난 2022년 4월 22일 김경시 의원 공천을 확정한 서울시당 회의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 의원 사이에 돈 문제를 둘러싼 녹취 속 대화가 오간 다음 날입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 시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줘야 한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당의 지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정도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 충분하게 정황을 결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정복 의원도 대표실에 확인을 해봤더니 김경시 의원을 단수 공천 주자 이런 발언이 나왔었다고 했습니다. 강 의원이 당시 경쟁 후보를 깎아내린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시 한 공관위원은 채널A에 김 시 의원을 포함해 두 후보가 최종 후보로 올라왔는데 강 의원이 다른 후보를 깎아내렸다며 회의석상에서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고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다며 폄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실제 공천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제 윤리감찰단의 보고 이후 강 의원 관련 의혹이 더욱 깊어졌다며 제명 조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강선우 의원 탈당은 했지만 공천헌금 1억 원 받지 않았다 선을 걷습니다. 당시에 돌려주라고 했고 돌려준 걸 확인도 했다고요.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그런데 왜 단수 공천을 줬느냐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 탈당 의사를 밝히기 앞서 SNS를 통해 난 돈을 받지 않았다.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20일 당시 사무국장에게 돈을 받았던 내용을 보고받은 직후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보고했고 사무국장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지시한 뒤 실제 반환된 것까지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강 의원의 해명에도 당내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 의원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돈을 받은 게 부적절한 상황이란 걸 알면서도 단수 공천을 준 이유가 핵심인데 자기 변호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단수 공천이 스모킹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녹취록을 보면 공관위원인 강 의원에 대한 대가성이 의심되는 만큼 돈을 직접 안 받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자, 이번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의원 시절에 20대였던 인턴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는 녹취가 고스란히 공개가 됐는데요. 들어보시면 말문이 막힙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7년 의원실 인턴 직원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직원이 이 후보자가 언급된 기사를 검색하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질책합니다. 도대체 몇 번을 더 얘기해 알아듣니? 몇 번을. 말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답을 해라 제발. 너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내 했잖아. 직원이 해명하려 하지만 후보자는 말을 끊고 고성을 이어갑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안.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판단하지 말라며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아, 이제 판단하지 마. 네 머리 갖고 판단해갖고는 안 돼.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너 판단하지 마. 내가 몇 번을 이게 알아들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인턴은 보름 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송곳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사이는 그냥 투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국민적 감정의 분노 게이지를 굉장히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직원은 채널A에 이 후보자 측에서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지만 받을 의향이 없다며 사과할 거면 당시 의원실에서 일하면서 상처받은 직원들에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자, 이해훈 후보자 갑질 의혹 녹취가 나오자 통렬한 반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턴 직원에게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고 사과 방식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내일 출근길 한 번 더 입장을 내놓을 것 같은데 오은성 기자 보도 보시고 이 새해 벽두 악재가 이어지는 여권 소식 아는 기자 이거합니다.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갑질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후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공개했고 이 후보자가 통렬한 반성을 하며 일로서 국민과 대통령께 보답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동료 의원으로서 보좌진에게 고성으로 야단친 갑질도 송구하다 인정, 사과했다며 국민의힘에서 돌 던질 자격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채널A에 인턴 직원에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소리를 치거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면 사과하는 게 맞다면서 서면 사과는 자칫 진정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으니 진정성을 담아 사과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제 내란은 불법이라며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내놓은 발언과 행동을 사과한 바 있습니다.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후보자는 내일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자, 아는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뭔가 정치권이 분주한데요. 강선우 의원 조금 전 탈당하겠다고 했어요. 바로 SNS를 통해서 탈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탈당할 것 같다는 길이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부터
감지가 됐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들은요, 이 공천 헌금 논란이라는 것 정말 단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개인 비위가 아니라 정말 당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강 의원이 자진 탈당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따가운 당내 여론에 떠밀려 나간 셈입니다. 근데 탈당을 하겠다고 이미 했는데 8시에 긴급 최고위원 회의는 왜 소집된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도 좀 알아봤는데 좀 강 의원 제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반응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당에서는 이번 논란을 아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요. 민주당이 차명주 거래 논란 빚었던 이춘석 의원의 경우도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지 13시간 만에 또 제명을 결정했거든요. 강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다면 향후 5년간 복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강 의원 윤리감찰단 조사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만약에 탈당해버리면 더 이상 조사 못하니까 뭔가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만도 한데요.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일까요? 강 의원이 오늘 SNS에서 자,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거든요. 민주당이 향후 감찰 어떻게 진행할지 또 최고위에서 어떤 논의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해훈 후보자의 지금 인턴 갑질 논란이 터졌는데 녹취 방금 이제 들으셨는데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 또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한결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요. 일반 직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떤 점이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폭언 대상이요. 아주 입지가 취약한 인턴 직원이란 점입니다. 그 의원 말 한마디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높은 폭언 수위도 문제입니다. IQ가 한 자리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들 아주 인격 멸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이해훈 후보자는 왜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2017년 당시에 이제 이해훈 후보자가 바른정당 의원이었고 녹취 속 직원이 의원실 인턴이었죠. 이 후보자는 직원이 자신이 언급된 기사 검색하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고를 누락했다면서 이렇게 폭언을 한 겁니다. 전문가들도요. 이렇게 이게 화낼 상황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 인턴 결국 15일 만에 퇴직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런 정황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거예요? 이 정도 발언을 하면 뭔가 뭐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정부가 낸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분류가 있는데 가령 이제 이 후보자와 비슷하게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욕설이나 위협을 한다거나 보시는 것처럼 야, 너 이런 고함을 친 사례도 인권위에 진정이 됐더라고요. 또 판결문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또 한 업체 사장이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돌대가리냐 이런 말들로 폭언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2024년 청주지법에서요. 이 사장이 6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뭐 또 사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훈 후보자는 지금 아까 통렬하게 반성한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아요. 예, 보신 것처럼 일단 자신의 녹취라는 점은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인턴에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사과가 이뤄진다고 해도 여론은 얼마나 움직일지 지켜봐야겠고요. 하나, 조금 전 지금 파악한 상황인데 이해훈 후보자 또 그 인턴실 직원과 연락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이 인턴의 경우는 좀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걸로 현재 취재가 된 상황입니다. 여권에서는 또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강 의원과 그다음에 이해훈 후보자 논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녹취에서 불거졌잖아요. 녹취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감싸기 좀 어렵다 이런 반응도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후보자 대해서는요. 이제 청와대는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은 이제 향후 여론 추이를 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선임 기자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경찰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듯한 정황. 그게 김경 시의원 공천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죠. 그 의혹의 출발점은 강 의원과 김병기 민주당 의원 간의 대화 녹취 파일이었는데요. 경찰은 수사팀을 꾸려 이 두 의원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1억 원의 행방을 찾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홍난 기자입니다.
경찰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이틀 만에 공직자 부패범죄 등을 전담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강 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어떻게 할지 상의하는 전화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공천원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김 전 원내대표는 공천관리위 간사였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이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현금 1억 원의 출처와 행방을 집중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보좌관에게 즉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공공범죄 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자, 1억 원의 행방과 함께 또 하나의 관심은 이 김경 서울시 의원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냐입니다. 이 당시 공천 관련 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전엔 다른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었던, 게다가 컷오프 대상이었던 다주택자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쟁 후보가 제기한 재심 신청까지 뚫고 공천을 받은 건데요. 이혜주 기자와 함께 202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후보자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2주택 이상 보유자를 공천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이었던 김경 시의원도 강서구 시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했는데 컷오프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주택 2채와 상가 5채를 갖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고령의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다고 소명해 예외로 인정된 겁니다. 김 시의원도 당이 검토 후 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서울시당 관계자는 다주택자라 컷오프 될 거라고 봤는데 공천을 받아 의아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경쟁 후보 재심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경쟁 후보 측은 공천 과정이 납득되지 않아 경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동대문구에서 주로 활동했던 김 시의원이 갑자기 강속으로 와서 당시 뒷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김 시의원에게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민주당도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이 컷오프 대상으로 언급된 사람이 어떻게 하루 만에 단수 공천자로 탈바꿈됐느냐. 민주당이 봐도 좀 이상한 거죠. 공천은 워낙 예민하다 보니 정당의 시스템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지난 2022년 김경 서울시의원을 공천한 과정이 석연치 않아 보인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컷오프를 유지해야 합니다라는 유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을 다음 날 받았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컷오프된 후보가 구제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게다가 경선 참여도 아니고 단수 공천되는 경우는 더욱 찾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공천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 시의원 공천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원금을 받아 공천을 준 거라면 당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멘붕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은 특검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그 단수 공천장은 1억 원에 대한 그냥 현금 영수증입니다. 경을 칠 일입니다. 특검이 저희 당의 공천 관련해서 탈탈 털었습니다.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강력한 그리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일단요, 참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공천 헌금 의혹이 들고 있는 이 1억 원이 실제로 어디 있느냐, 있느냐, 사라졌냐 이게 제일 궁금해요.
다들 궁금해합니다. 녹취록 보면은요, 강선우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이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보관 중이라면서 김병기 의원한테 상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억의 행방 알만한 사람 강선우 의원 그리고 강 의원의 전 보좌진 그리고 김경 서울시 의원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오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뭐 기자들이 다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녹취록을 보면 1억 원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는 거죠. 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1억 받은 걸 땡땡땡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이 대목 보면 분명히 받았다는 의심이 들만하죠. 그럼 어디 있을까요? 저 1억 있다면? 궁금합니다. 자, 강선우 의원은 반환 지시했다면서 안 받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야당은 안 돌려줬다고 의심합니다. 당수 공천장 바로 1억 원에 대한 현금 영수증이라면서요. 강 의원이 뭐 잘못 알거나 중간에 착오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죠. 지금 단수 공천장 얘기가 나오는 게 실제로 안 받았다고 하는데 공천을 받은 게 지금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받은 거예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일단 다시 2022년 4월 21일 그 녹취록대로 가볼게요. 당시 김병기 의원이 서울시당 공천관리 간사 강선우 의원은 공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로 공천 키를 쥔 핵심 인사였죠. 녹취록 보면은 김병기 의원이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냐, 컷오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다음 날 공천이 결정됐기에 진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공천을 받았냐 취재를 해 보면 뭔가 조금 얘기도 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 상황 알만한 당 관계자들 정말 다각도로 물어보고 접촉을 해봤는데요. 자, 당시 민주당 공천 기준은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컷오프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자들이요. 먼저 본인 또 가족 부동산 보유 현황 각종 서류들을 냈고요. 그 서울시당의 공천관리 소속이 15명이 바로 이들의 심사를 맡았는데요. 이들이 이제 주택수 같은 그런 각종 기준이 적힌 배점표에 따라서 채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공관위원은 이 배점이 높아도 다 공천되는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점, 이게 성적 순대로 공천된 게 아니라 또 모여서 이제 자기들끼리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던데 아까 박수현 대변인도 이 얘기를 했어요. 핵심은 컷오프를 언급한 컷오프 대상이 어떻게 단수 공천을 받았냐는 거예요. 정말 따져봐야 할 세 가지 의혹 중 바로 첫 번째 의혹입니다. 컷오프 대상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냐죠. 복수의 공관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컷오프 대상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다주택자 논란은 있었다 이렇게 떠올리더라고요. 김경시 의원 공천 직전에 주택 2채, 상가 5채 보유했는데 일단은 어머니가 실거주 한다고 밝혀서 이제 소명됐다고 하고 있죠. 또 다른 공관위원은요. 아니 2018년에 서울시 비례대표 초선이었던 김경시 의원은 연고도 없는 강서구역에 갑자기 날라와서 당황을 했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김 시 의원이 이전에는 동대문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목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밝혀야 할 건 그래서 어떻게 단수 공천 받았냐예요. 맞습니다. 바로 규명해야 할 두 번째 의혹이죠. 어떻게 단수 공천을 받았냐입니다. 단수 공천 결정 당시에 이제 김 시 의원을 포함해서 3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김 시 의원이 단수 공천 경선 없이 된 거잖아요. 탈락한 한 후보자가 재심 신청까지 했고요. 재심 신청까지 했는데 그건 안 받아들여진 겁니까? 일단은 탈락 후보자가 재심 신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도 세 번째로 밝혀져야 할 의혹입니다. 당시 공관위원들 물어보니까 왜 재심 안 받아들여졌느냐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뭐 기억 안 난다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당시 이제 회의록 같은 것들을 좀 입수해서 수사로 정말 1억 원 수수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